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순간 있으십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오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는 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뇌 노화 속도는 순식간에 4배까지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잘 되던 집중과 감정 조절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기억력까지 흔들리면서요.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에서 매일 봅니다. 이것은 이미 뇌가 폭주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니어 분들의 뇌 건강과 노화를 진료해온 전문의 최강인 박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같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70대에도 놀라울 만큼 또렷한데 누군가는 60대 초반부터 일상생활이 흔들립니다. 유전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단 하나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최근에 오신 혜준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62세 남성이었고 집중력 저하 불안 기억력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본인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수년간 잠 부족과 혈당, 폭주 식단 때문에 뇌가 이미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생활습관 3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만에 집중력, 감정, 기복, 수면 질이 확연히 회복됐습니다. 뇌는 망가지는 속도가 빠르지만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잃을 수도 있는 20억 원의 돌봄 비용을 지키는 방법이자 내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리는 가장 빠른 기술입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뇌 노화 시계를 폭주시키는 최악의 습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일상의 함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오늘 당장 생활을 다르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뇌가 생활 습관에 따라 급격하게 손상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고 멍한 날이 생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십니다. 뇌 기능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경제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신체와 마음 그리고 재정까지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건강의 중요성을 절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 저하는 단순히 일을 조금 더디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대화가 격해질 때가 많아지고 가족 간 갈등이 잦아집니다. 이 과정이 몇 달만 반복돼도 가족 관계가 피로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사소한 오해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뇌에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힘을 잃어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해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가 찾아오면 대부분이 뇌 신경망이 약해지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욕 상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무엇을 시작해도 에너지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이것 역시 우울이 아니라 뇌 노화의 초기 신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의욕이 사라집니다. 예전엔 즐겁게 하던 활동도 의미가 없어지고 귀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줄고 신체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뇌와 몸은 절대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가 떨어지면 몸이 떨어지고 몸이 떨어지면 뇌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경제적 붕괴입니다. 치매나 중증 뇌 기능 저하는 단순히 의료비가 조금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월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남편이 치매 중기 진단을 받으면서 1년에 7천만 원 이상이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가족 전체의 재정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 가족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모두 줄여야 했고 부부의 노후 준비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제가 매년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뇌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가 한순간에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뇌 기능 저하는 인간의 삶 전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제가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병도 삶 전반을 이렇게 빠르게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뇌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이 가진 기능 대부분이 동시에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사소한 변화 하나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잠이 얕아졌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나 짜증이 늘어났다면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날이 많아졌다면 뇌의 여유 용량이 줄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신호는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결과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 말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뇌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는 시기가 오히려 손상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시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손상이 일단 일정선을 넘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뇌는 다른 장기처럼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몇 년 뒤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던 분이 어느 순간 감정 폭발이 심해지고 집중이 되지 않아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중기 단계에 들어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회복력이 줄어들고 생활 습관에 영향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폭주를 막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뇌 손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 집중력 저하, 멍함, 수면 악화는 모두 경고이고 이 신호를 놓치지 않은 순간부터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뇌 건강이 생활 습관에 따라 급격하게 손상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쌓여온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바탕으로 왜 생활 습관이 뇌 노화와 치매 위험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연구와 환자 경험은 서로 다른 출처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놀라울 만큼 동일한 결론을 보여준다는 것을 매일 확인합니다. 바로 우리가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뇌 기능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잘 알려진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잠 부족이 전두엽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단 하루만 깊은 잠이 부족해도 전두엽의 판단력, 충동 조절 계획 능력이 40%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졸리고 피곤한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고유한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다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말이 꼬이고 사소한 일을 반복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서서히 회복력을 잃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근거는 해마 위축에 관한 연구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인데 잠 부족, 고혈당,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이 기관이 빠른 속도로 쪼그라듭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 해마 용적이 정상군보다 최대 25%까지 작아져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억을 저장할 그릇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말하려던 단어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다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뇌 영상 검사를 통해 이런 변화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래된 습관의 결과는 뇌 속에서 그대로 흔적을 남깁니다. 스트레스 역시 뇌를 망가뜨리는 강력한 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지만 스트레스는 신체적 문제이고 특히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해마를 공격하고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며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스트레스 높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일찍 기억력 저하를 겪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외부 업무는 멀쩡하게 처리하시지만 본인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오전부터
예민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뇌가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혈당 폭주를 일으키는 식단이 더해지면 뇌는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빵, 떡, 라면, 국수, 탄산음료는 혈당을 갑자기 상승시키고 곧 다시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신경망의 불안정한 자극이 반복됩니다. 연구에서도 이러한 식단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해마 활동이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자체를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일상 식습관을 기록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혈당 폭주 식단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식단은 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혜준 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생활 습관의 영향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몇 년간 잠을 줄였고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며 취침 시간을 늦추었고 아침은 빵이나 떡으로 해결하고 오후에는 커피와 단 음료로 버티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 그의 뇌는 이미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사에서 전두엽 기능 저하와 해마 위축이 뚜렷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매우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3가지를 바로잡은 뒤 한 달이 지나자 집중력, 감정 조절, 수면의 질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표정과 말투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생각보다 더 쉽게 망가지고 생각보다 더 빨리 회복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연구를 덧붙이면 근력 운동과 뇌 기능의 관계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뇌 혈류 감소와 직결되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해마 용적이 더 크고 기억력 유지도 더 잘 된다는 연구는 이미 수십 년간 반복되어 나온 사실입니다. 저는 걷기조차 줄어든 환자분들이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뇌 기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걷기를 실천한 분들은 고령에도 맑은 판단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뇌 혈류량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연구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반복하면 무너지고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회복합니다. 뇌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며 관리입니다. 그리고 뇌는 관리하는 만큼 변화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환자들의 변화를 눈으로 보았고 연구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이가 결정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그 정도로 위험했다면 왜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을까? 혹은 주변에 보면 잠을 적게 자고 라면을 자주 먹고도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하게 걱정해야 하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고 일도 잘하고 있고 기억도 괜찮은데 굳이 지금부터 습관을 고쳐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야말로 뇌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는 아직 멀쩡하다는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여유 용량이 매우 큽니다. 즉 겉으로 문제를 느끼기 전까지 내부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말합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검사해보면 손상은 갑자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뇌는 변화를 겉으로 드러내는데 매우 인색한 기관입니다. 겉으로 문제가 보일 때는 이미 상당한 기능이 줄어든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쩡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감춰져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해 드립니다.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갑자기 드러납니다. 두 번째 반론은 유전 체질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나 뇌질환을 유전 때문이라고 간단히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유전은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일 뿐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이 유전적 위험을 상쇄하거나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치매였던 분들도 꾸준히 운동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전적 위험이 거의 없는 사람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오히려 더 빠르게 뇌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차이를 매일 확인합니다. 유전보다 더 명확한 건 생활 습관이고 유전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장은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의 초기 신호는 대부분 몸이 아닌 감정과 습관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잠이 얕아지는 패턴, 이것은 병이 아니라 생활 피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의 초기 붕괴 신호입니다. 진료를 오랫동안 해보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스스로 괜찮다며 버티다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합니다. 뇌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그것을 놓쳤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네 번째 반론은 나는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느껴지지 않냐는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였던 습관을 조금 고쳤다거나 식단을 일시적으로 조절해보고 나에게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는 단기적인 변화로는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 신경망은 장기간의 자극에 의해 회복되기 때문에 최소 두세 달은 꾸준히 관리해야 기능이 안정됩니다. 뇌는 천천히 무너지고 천천히 회복됩니다. 몸은 하루 이틀 쉬면 괜찮지만 뇌는 수년간 누적된 손상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조용하지만 정직하게 반응한다고요. 마지막으로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노화와 질병은 절대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또렷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80대에도 또렷하고 의욕적이고 감정이 안정적인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꾸준히 걷고 단 음식을 피하고 잠을 소중히 여겼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습관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명확한 패턴입니다. 뇌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모든 반론을 살펴보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니며 유전 체질이 뇌 건강을 결정하지도 않으며 잠시의 변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뇌 건강은 철저하게 습관의 결과이고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하는 순간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뇌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뇌 노화를 되돌리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뇌가 어떻게 손상되고 왜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뇌 노화를 되돌리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막을 수 있는지 해결책을 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해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멈추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이미 효과가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전략은 깊은 잠을 되찾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뇌 건강의 반은 수면이 결정한다고요. 깊은 잠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두엽, 해마, 편도체는 계속 과부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과 싸우는 생활을 멈추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스마트폰 사용을 끊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방을 어둡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취침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면은 양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각에 잠들고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습관이 뇌 회복의 첫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혈당 폭주를 일으키는 식단을 끊는 것입니다. 빵, 떡, 라면, 국수, 탄산음료 이 5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정신적 맑음이 놀랄 만큼 돌아옵니다. 점심에 탄수화물 폭탄 식단을 먹고 오후에 졸리고 멍해지는 이유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뇌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심은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2개, 생선 1토막, 닭가슴살 작은 조각에 채소를 넉넉히 곁들이는 식단이면
뇌는 매우 안정된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습관을 유지한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정신 맑음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걷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꾸준한 걷기 운동이 해마 용적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최소 하루 30분을 권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수면이 깊어지고 기분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세 교정입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이 꼬리뼈로 앉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를 압박하고 목을 거북이처럼 앞으로 내밀게 하면서 뇌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거북목이 심한 분들은 집중력 저하와 두통,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등 전체를 등받이에 붙이고 골반을 세우는 앉기 자세를 권합니다. 이 작은 변화로도 뇌에 가는 혈류량이 달라지고 멍함이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 하나로 정신적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피부 염증은 전신 염증과 연결되고 이것은 결국 뇌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뇌염증은 노화 속도를 가속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외모 관리가 아니라 뇌를 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전신 염증이 떨어지고 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피부를 지키는 것이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재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도파민 회로가 과부하되고 이것이 전두엽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특정 시간대에만 몰아 사용하고 필요 없는 알림을 끄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도록 권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감정 기복이 줄고 집중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이 모든 전략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원리로 연결됩니다. 뇌가 안정되려면 잠, 혈당, 스트레스, 자세, 운동, 자외선 차단 이 6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잠이 회복되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폭식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자세가 좋아지면 뇌 혈류가 개선됩니다. 자외선 차단은 염증을 낮추고 뇌는 더 쉽게 회복합니다. 결국 뇌는 이 6가지가 만들어내는 환경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이 뇌 노화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뇌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반응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사고력을 만들고 일주일의 습관이 내년의 기억력을 만들며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합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10년 뒤 가장 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1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라고요. 뇌도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지키는데 필요한 가장 정확한 의학 정보를 온돌방 건강편지에서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중요한 영상도 바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오래 건강하도록 저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